사람은 말이야,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살아간다. 우리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놓치게 될지는 거창한 계획이나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발이 머무는 장소에서 먼저 결정된다. 나는 젊은 시절 대구의 작은 골목에서 허름한 상회를 열고 시작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할 때마다, 그리고 낡은 장부 하나 들고 은행과 상인들을 끝없이 돌던 그 시절마다 한 가지 사실이 뼛속 깊이 새겨졌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익숙하게 드나드는 곳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그곳의 공기, 그곳의 소리, 그곳을 이루는 사람들의 태도와 표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바꾼다. 세월이 흘러 삼성 상해를 넘어 공장, 무역, 전자, 반도체까지 사업의 규모가 커져도 이 원칙만큼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나는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과 현장을 보았다. 그때마다 놀라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바로 가난을 불러들이는 장소만 꾸준히 찾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장소에 머무는 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마치 오래된 의자에 습관적으로 앉듯 무심하게 나쁜 기운의 공간에 발걸음을 들이고 그 자리가 익숙해지는 순간 운도 함께 막혀버린다. 습관은 원래 소리 없이 인생을 바꾼다. 멋진 말 몇 마디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평생의 성과를 좌우한다. 당신이 요즘 가장 자주 머무는 장소가 곧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마음이 결국 금전운, 인간관계, 성공 가능성까지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거대한 전자사업을 건설하던 시절에도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운이 나빠지는 장소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아무리 필요해서 들른 공간이라도 그곳의 공기가 탁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벗어났다. 이 원칙 하나가 내 삶도, 삼성의 길도 바꿨다. 이건 단순히 감각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 동조 attunement to environment라고 부른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분위기에 마음을 맞추고 익숙한 환경을 기준 삼아 행동을 결정한다. 가난한 동네의 편의점과 부유한 동네의 카페에 가면 사람의 말투, 앉아있는 방식, 쓰는 금액까지 달라지는 이유도 이것과 같다. 매일 가는 공간이 나를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내가 선택하는 공간을 바꾼다. 결국 우리는 장소와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계속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존재인 셈이다. 나는 이런 사실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다. 어떤 청년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매번 어두운 술집 골목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곳에 무기력한 공기, 좌절한 사람들의 말투, 깊은 밤의 정서가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결국 그는 삶의 활력을 잃었고 아무리 일을 바꿔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환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또 어떤 중소기업 대표는 어려운 시기마다 일부러 좋은 기운의 장소를 찾았다. 햇빛이 잘 드는 카페, 정돈된 도서관, 산책로 같은 곳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소를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결정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면 매출이 달라진다. 실제로 그는 어려움을 딛고 회사를 정상화시켰고 그 시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처럼 장소와 운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간을 쓰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공기를 들이마시는가, 이런 작은 요소들이 쌓여 인생의 큰 흐름을 만든다. 당신의 발걸음이 익숙하게 향하는 그 자리, 그곳이 지금의 삶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깨닫게 된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무심코 드나드는 네 가지 장소, 그리고 그 장소들이 금전운을 어떻게 앗아가는지,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즉시 당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곧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향해 걸어가 보자. 사람 많은 곳에 서 있으면 누구든 마음이 괜히 흔들리고 예민해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내 어깨를 스치기만 해도 이유 없이 기분이 상하고 대화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섞여 웅웅 울리는 소음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걸 단순히 혼잡해서 그렇다고 넘기곤 하지만 사실 사람 많은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끊임없이 떠다니는 곳이다. 나는 대구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던 시절부터 이런 현상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감했다. 새벽부터 몰려드는 손님들 틈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가득한 표정들 사이에서 그리고 마음속에 쌓인 불만과 조급함이 공기처럼 퍼져나오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매일같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렸다. 그때 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주변의 감정에 물드는지를 처음 깨달았다. 나 스스로 침착하고자 노력해도 하루 종일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내 표정도 말투도 마음가짐도 거칠어져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집에 돌아오면 평소 하지 않던 실수 소비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그냥 장사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겠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사업이 커지고 더 많은 공간과 사람을 접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의 파편들이 내 마음에 남긴 흔적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감정 전염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이 내뿜는 표정, 말투, 에너지의 흐름을 흡수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서로 인상을 찌푸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아무 일 없어도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는다. 직장에서 모두가 불안한 분위기면 나도 불안해진다. 반대로 카페에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틈에 앉아 있으면 괜히 나도 뭔가 하고 싶어진다. 사람은 본래 주변의 공기를 따라가는 존재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이런 감정의 흐름이 사람의 습관까지 바꾸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봤다. 어느 직원은 퇴근길마다 번잡한 PC방과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신이 산만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었다. 일의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반면 다른 직원은 일부러 사람이 덜한 조용한 도서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을 하며 잡생각을 정리했다. 두 사람은 결국 몇 년 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머무는 장소가 쌓아올린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람 많은 공간의 또 다른 위험은 기준이 서서히
흐려지는 데 있다. 시장이나 지하철, 번잡한 상가에서는 남의 감정을 배려할 여유가 줄어든다. 어떤 사람은 줄을 새치고 누군가는 화를 내며 무턱대고 짐을 던지고 또 누구는 욕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다. 평소엔 이해할 수 없던 행동들이 이러한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도 모르게 기준이 낮아진다. 다들 저러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품격도 행동의 절도도 조금씩 무너진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쌓여 결국 금전운과 인생의 흐름까지 흐려지게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 많은 곳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 우리는 출근길 지하철을 타야 하고 점심시간엔 북적이는 식당에 가야 한다. 회의실도 복잡하고 거리도 시끄럽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다. 그 공간을 지나온 뒤 반드시 마음을 되돌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 나는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공장에서 현장을 뛰어다닐 때도, 해외를 오가며 수많은 혼잡한 공간을 통과해야 했을 때도 이 원칙을 지켰다. 집에 돌아오면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이불을 털어 공간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때로는 소금을 두어 공기의 무게를 살짝 바꾸기도 했다. 이런 작은 의식 하나가 하루의 감정 찌꺼기를 씻어내고 다음 날을 다시 살 힘을 만들어 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루 중 사람 많은 곳을 지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흐름에 휩쓸린 마음을 다시 세워두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 3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방 안의 공기를 바꾸며 마음의 진동수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물길을 흐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찾아오고 금전운도 되돌아온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평정이 쌓여 만들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사람 많은 공간은 활기와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섞인 불안과 짜증, 조급함은 우리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먼지와도 같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지나온 뒤 내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다시 세우느냐이다. 마음의 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온도와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작은 일상적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만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자기만의 길을 잃지 않고 결국 더 큰 운의 흐름을 마주하게 된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공간이 있다. 바로 욕망이 과열된 장소, 즉 도박적 기운이 흐르는 자리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유혹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경마장, 슬롯머신, 가득한 게임장, 사행성 오락장, 카지노 같은 공간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기가 무겁고 묘하게 축축한 느낌이 감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그 공간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두려움, 불안, 희망이 뒤엉킨 감정의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구의 작은 상해 시절부터 삼성이라는 기업을 일으키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을 직접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도박판을 드나들어 운이 좋아진 사람은 끝내 단 한 명도 없었다. 왜 그런가? 돈이라는 것은 원래 흐름이 있다. 노력과 시간, 신용과 기술, 책임과 경험이 쌓여 흐르는 길을 만든다. 이 길을 따라 돈은 들어오고 나간다. 하지만 도박은 이 질서를 뿌리째 무너뜨린다. 노력 없이 얻으려 하고 책임 없이 베팅하고 시간에 축적 없이 결과를 바라며 다른 사람의 패배 위에 자신의 이익이 쌓이길 기대한다. 그 순간
마음의 구조가 무너지고 흐름 또한 역류하기 시작한다. 도박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의 흐름 자체를 뒤틀어 버리는 행위다. 도박장이 왜 창문이 없고 왜 시간이 보이지 않는 구조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학자들은 이를 감각 차단 설계라고 부른다. 바람이 들지 않고 자연광이 없고 시간 감각이 사라지면 사람의 판단력은 크게 떨어진다. 그 공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소음, 불규칙한 소리, 누군가의 탄식과 누군가의 환호가 뒤섞이면 사람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한다. 결국 판단력은 흐려지고 눈앞에 숫자만 튀게 되고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깊은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처음에는 잠깐 재미로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조금만 원금을 찾자. 이런 말들은 항상 같은 결말로 이어졌다. 생활비를 쏟아붓고 빚이 쌓이고 가족 관계가 흔들리고 친구들과의 신뢰마저 무너진다. 결국 스스로도 자존감을 잃고 마음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운의 흐름은 완전히 끊겨버린다. 이 모든 과정은 천천히가 아니라 무너지는 순간부터 급격히 추락한다. 나쁜 기운의 장소가 가진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속도다.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모든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강조해온 것, 그것이 바로 한방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반도체 투자 결정은 도박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답했다. 도박은 준비가 없는 사람의 선택이고 투자는 수십 년 쌓아온 신뢰와 데이터, 기술과 현장의 결론이다. 나는 한 번의 승부에 인생을 걸지 않았다. 오히려 수만 번의 실패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계산하고 수백 명의 기술자와 무수한 실험을 쌓은 뒤에 결정했다. 세상은 겉으로 보면 화려한 한 방을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셀 수 없는 시간의 축적이 있다. 도박과 투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박은 욕망이 선택하는 길이고 투자는 책임이 선택하는 길이다. 욕망의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은 병들기 시작한다. 남의 실패가 내 이익이 되는 구조 속에서 오래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선함과 절제가 사라지고 판단의 핵심이 운이라는 불확실성에 맡겨진다. 그러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인간은 본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카드에 기대고, 어떤 사람은 숫자에 기대고, 어떤 사람은 이번만은 이라는 말에 기대며 산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모두 사라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바람 한 번이면 무너지고 비가 한 번 와도 금방 흔들린다. 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걸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노력에 걸어라. 오늘 배운 내용, 오늘 읽은 책 한 장, 오늘 정리한 습관 하나, 오늘 익힌 기술 한 가지, 이런 축적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도박판의 돈은 손끝에서 흩날리지만 스스로 쌓은 능력과 마음가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당신이 어디에 기대고 사는가가 결국 당신의 운을 만든다. 욕망의 공간은 언제나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는다. 도박적 기운이 흐르는 자리는 금전운이 가장 먼저 떠나는 공간이다. 그곳의 공기는 날카롭고 기운은 무겁고 흐름은 막혀 있다. 반대로 노력의 공간, 배움의 공간, 성실한 흐름이 쌓이는 공간에서는 운이 천천히 모이고 사람의 삶도 다시 꽃핀다.
한방을 기대는 마음을 버리고 축적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금전운을 살리는 첫 번째 선택이다. 이제 욕망의 소용돌이를 지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다음은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지만 우리의 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또 다른 장소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의 마음과 운은 생각보다 공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내 운이 막혔나 봐 라고 말하지만,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의 공간을 보며 깨달은 사실은 조금 달랐다. 운이 막힌 게 아니라 머무는 공간이 먼저 막혔기 때문에 운도 따라 멈추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들어서자마자 묘하게 기운이 가라앉는 방들이 있다. 빛이 닿지 않고 환기가 되지 않고 공기가 돌지 않는 좁은 공간들. 나는 이런 장소가 사람을 어떻게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다.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부터 수원 공장에서 밤낮 없이 품질을 책임지던 날들까지 나는 새로운 공장을 설계하거나 사무공간을 배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빛과 바람이었다. 왜냐하면 막힌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태도도 흐려지고 사고도 더 자주 나고 성과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사무실을 돌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다. 햇빛이 들어오는 사무실의 직원들은 표정이 밝고 목소리가 가벼웠다. 반대로 창문이 적거나 공기가 갇힌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금세 피로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다. 나는 그 차이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기운 때문임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막힌 공간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기 때문이다. 환기가 되지 않고 공기가 정체되어 있고 빛이 없는 방에서는 생각이 쉽게 좁아진다. 시야가 좁아지면 판단도 좁아지고 판단이 좁아지면 행동이 굳어진다. 그렇게 쌓인 작은 변화들이 결국 삶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잃고 결국 금전운까지 흐려지는 모습을 봤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변화가 공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느 젊은 직원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좁은 원룸에서 살면서 늘 피곤하고 일이 안 풀리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집 구조도를 보자마자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방 한쪽 벽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골목을 향하고 있었고 반대쪽 벽은 벽으로 막혀 있었다. 하루 종일 환기가 되지 않았고 방 안에 남은 기운은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공간을 바꾸고 창문을 조금만 여는 습관을 들이자 삶이 달라졌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일의 효율도 올라갔다. 결국 그는 타고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막힌 공간이 마음의 활력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이다. 집이라고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집은 어차피 내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지만 집은 환기와 빛만 제대로 흐르면 기운이 금세 살아나는 공간이다. 문제는 오랫동안 창문이 닫혀 있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며 공기가 돌지 않는 방이다. 이런 방은 단순히 어둡고 답답한 것을 넘어 생각을 무겁게 하고 에너지를 약하게 만드는 장소로 변한다. 나는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작은 문제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기 쉬워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다. 그들은 운이 나빠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운이 아니라 공간이 먼저 나빠진 것이다.